퀴즈 드리겠습니다.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할 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해야 된다.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댓글창에 정답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마스터 정변입니다. 오늘은 초과배당금의 증여세를 판단할 경우에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합산하느냐,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증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증여세를 내죠. 그런데 그 증여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내에 또 한 번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전에 증여세를 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증여 재산가액하고 현재 증여받는 재산을 합산을 해서 증여세를 다시 매깁니다. 아, 이 앞에 낸 거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예,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넘겨야 됩니다. 거기서 끝내려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여세가 누진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증여세가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과대표준 구간에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안은 먼저 주식을 증여를 받은 다음에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1은 원고 2, 3의 모친이고 원고 2, 3은 자매입니다. 근데 이게 원고 1은 2017년 4월 30일 자녀인 소외 1로부터, 그리고 원고 2, 3은 같은 날 자매인 소외 1, 2로부터 주식회사, 비상장회사입니다. 그 주식을 증여를 받았어요. 그때 증여세를 신고했죠. 그리고 증여세 납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회사가 중간 배당을 한 거예요. 140억 정도를. 그러니까 배당을 140억을 했다는 얘기는 되게 알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주주 중에서 주주 지분 비율대로 공평하게 배당을 한 게 아니고 주주들 중에서 원고 1, 2, 3에게만 그 배당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율에 비례해서 한 것이 아니고 특정한 주주에게 그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배당을 한 거죠. 이거를 어려운 말로 초과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고들은 그 초과배당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한 후에 그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15.4%. 그것을 미리 뗐으니까 그거는 공제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초과배당에 대해서 증여세하고 소득세를 비교해가지고 소득세가 높으면 증여세는 안 내고 소득세만 내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증여세, 소득세 다 냅니다. 이 소득세 구간이 증여세 구간보다는 좀 낮은 구간에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절세되는 이익이 있었는데 증여세랑 소득세를 다 부과하는 걸로 바뀌면서 그만큼 메리트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증여세랑 소득세 비교해서 이제 소득세가 높으면 증여세를 안 내고 소득세만 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마 이것도 증여세보다는 소득세가 높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런 초과배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할 때는 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을 합산해야 되는데 여기 주식 증여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주식 증여가액까지 합산해서 이거를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감사를 한 거죠. 그래서 반포세무서, 성동세무서가 여기 관할 이제 세무서였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기존에 주식가액을 증여가액을 합산을 안 할 때는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하고 소득세가 비교를 할 때 소득세가 높았는데 여기 주식 증여가액을 넣어버리니까 증여세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납부했던 소득세액을 뺀 나머지 그 증여세, 추가된 증여세액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 이걸 가지고 다투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반포세무서장, 성동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합산이 배제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초과 배당 금액은 여기 합산 배제되는 증여재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요, 이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반론으로 돌아가서 일반적인 증여세에 관한 산정 규정에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법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초과 배당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서 소득세가 높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소득세만 납부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세도 거기에서 납부를 해야 되고 증여세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의 규정, 이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상으로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할 때 소득세가 높으면 증여세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당이나 이런 부분을 소득세 구간이 이 증여세 세율금보다 낮은 구간으로 적게 세금 내는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잘게 쪼개서 그렇게 초과 배당을 하게 되면 사실상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도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해서도 10년 이내에 뭐 이 주식 증여되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합산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죠. 사실 이 부분은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뭐 여전히 동의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부분을 이 초과 배당 금액에 합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똑같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할 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까지도 합산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을 살펴봤는데요. 현재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쟁점은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과 배당을 하려고 계획하시거나 고민하신 분들은 꼭 이 판결을 유의하셔서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마스터 정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